안녕하세요. 색채심리상담사 윤지민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주위 사람들과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주로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언어뿐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표정과 눈빛, 말투, 억양, 몸짓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옷차림 등 모든 표현들이 합쳐져서 나의 의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색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하기에 지금껏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컬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3초만 눈을 감아 볼까요?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눈앞에 어떤 색이 보이시나요? 눈을 감았을 때와 같이 아무런 색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답답하고 삭막하고 우울하겠죠. 컬러가 있기에 우리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컬러의 옷을 입고 나오셨나요? 아침에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 컬러를 고민하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나오고 싶었는데 첫인상이 너무 강렬할 것 같아서 조금 자제를 했습니다. 제가 노란색을 입고 싶었던 이유는 노란색이 자신감을 나타내는 컬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컬러로 감정을 표현하고 개성을 표출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러분 혹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셨나요? 우리나라 개봉 당시에 부제가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주인공 라일리의 내면의 감정을 5가지 컬러로 표현을 해 놓았었는데요. 기쁨이는 노란색으로, 슬픔이는 파란색, 버럭이는 빨간색, 까칠이는 초록색, 소심이는 보라색으로 표현했어요. 영화를 보고 저는 정말 감정과 색 표현을 기가 막히게 정말 잘 해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색은 분노와 흥분을 상징하는 컬러이고 노란색은 기쁨과 행복, 자신감을 의미하고 초록색은 서양에서는 혐오와 경계심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담아 까칠이 캐릭터를 만든 것 같아요. 파란색은 슬픔과 우울함을 상징하는 컬러이면서 블루라는 단어가 우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라색은 수줍음이 있고 적극성이 부족한 면을 의미하는데 소심이라는 캐릭터로 표현을 했어요. 컬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흥미롭지 않나요? 컬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오며 각 컬러마다 역사, 문화, 지리, 국가, 사회, 종교적 상징과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징이란 무언가를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서 의미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나 문자, 동식물, 사람, 사물 등을 의미합니다. 컬러에는 사람의 성격과 심리적 특성이 담겨 있어서 개인의 감정과 개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각각의 컬러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과정 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은 태양에서 출발해 우리에게 날아온 빛의 파장입니다. 가장 긴 파장은 빨간색으로 가장 짧은 파장은 보라색, 또 한꺼번에 보이는 색은 하얀색으로 서로 다른 속도로 도착하여 각각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원리를 가장 먼저 발견해낸 사람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고, 햇빛을 유리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색이 여러 색으로 분할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분할된 색채들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7가지 색으로 구분했고, 이 7색깔 무지개를 색채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습니다. 뉴턴의 이전과 이후에도 컬러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색채를 인간의 심리와 연결하게 된 것도 이러한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론은 사람은 누구나 4가지 체액을 가지고 태어나며 각자의 기질마다 맞게 체액들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체액의 불균형은 병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성격 이론들이 그의 이론을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최초의 색채 이론을 창시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색이란 신이 하늘에서 보내주는 신성한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색을 자연의 4가지 원소인 불, 흙, 공기, 물과 연관지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낮에 흰색으로 시작해서 한밤중에 검은색으로 끝나는 선형색 체계를 고안했습니다. 2000년 후 뉴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색채 분류법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빛과 색에 대해 아는 사실들은 대부분 뉴턴이 밝혀낸 사실들입니다. 뉴턴은 색채 스펙트럼뿐 아니라 원형 색상환 체계와 색채의 보색 대비 효과를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발견과 연구를 한 뉴턴의 색채 이론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턴에게 도전한 것도 대단한데 뉴턴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괴테입니다. 괴테가 컬러에 대한 연구를 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죠? 1810년에 1400쪽짜리 색과 빛에 관한 논문집을 출간하여 뉴턴의 이론에 도전을 합니다. 뉴턴이 색을 물리적 현상으로 이해를 했다면 괴테는 색을 사람이 각자 다르게 인식하는 감정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괴테의 색채학 이론은 현대 색채 심리학의 시작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색채 심리학과 심리학을 연결하여 사람의 성격과 컬러를 연결하여 설명한 사람은 심리학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입니다. 칼 융은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론을 학문으로 발전시켜 4가지 기질을 색채와 연결된 성격 유형으로 구분하여 인간 행동의 내적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4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마다 그 비율은 다 다르고 특정한 한 가지 색의 기운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색채를 다른 영역에서 연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독일에서 설립하여 운영된 시각예술학교로 미술, 공예, 사진, 건축 등 산업의 예술적 융합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교수 중 색채 연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바실리 칸딘스키와 요하네스 이텐이었습니다. 칸딘스키의 색채 이론은 화가가 어떻게 특정한 색채 팔레트를 선택하는가를 다룹니다. 이텐은 색채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색채와 인간의 감정이 서로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고, 주관적인 색에 대한 느낌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퍼스널 컬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활발했던 색채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의 발전과 함께 미국에서도 마케팅과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파버 비레는 색채와 인간의 반응에 대해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비레는 최초의 컬러 컨설턴트로 대기업 및 정부기관의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색채 심리 연구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루이스 체스키는 심리학자이자 디자인 컨설턴트로 현대 마케팅, 브랜드, 제품 디자인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들로 인해 제품과 포장과 디자인에까지 소비자의 심리를 고려하는 색채 심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컬러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빛이 만들어낸 컬러는 각 빛의 파장마다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흡수되어 신체의 조직에 활력을 주고 정신적인 회복을 촉진시키고 감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각각의 컬러에는 저마다 고유한 힘이 있습니다.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인간의 감정과 기분, 행동을 자극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컬러는 사람의 감각을 다르게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맛을 달리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공간의 크기를 다르게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흥분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커피 사랑은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주로 어떤 컬러의 잔에 판매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흰색입니다. 그럼 왜 흰색에 주로 커피를 담아 판매하고 있을까요? 하루에도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한 커피를 선호하죠. 흰색 머그잔에 든 커피는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보기만 해도 한약 같아서 저는 얼른 우유를 타서 라떼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럼 카페라떼나 카푸치노 같은 크림처럼 부드러운 커피들은 왜 파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컬러가 있는 잔을 많이 사용할까요? 바로 파란색 잔에 담은 커피는 부드럽고 단맛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커피랑 찰떡궁합인 케이크는 흰색 접시에 담아야 단맛이 더 느껴지고 과일색이 더 진하게 보이고 단맛이 강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푸른색 식기를 사용하라고 하죠. 파란색이나 보라색이 식재료의 컬러들과 대비되어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일으켜 다이어트가 된다고 하네요. 반대로 따뜻한 계열의 식기는 아이나 노인, 환자, 살을 찌워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식욕을 돋궈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학교 교실의 벽을 연한 연두색이나 하늘색으로 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연두색은 눈의 피로감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하늘색은 심신의 안정감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서재의 벽지색으로 선택을 하곤 하죠. 또 교실의 칠판도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짙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수술실의 수술복은 초록색 계열이죠. 피의 빨간색의 빛 번짐 효과 때문에 수술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보색인 초록이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색은 실내 공간의 벽에 칠하거나 붙이면 밝아 보이기는 하지만 팽창되어 보여서 공간을 좁아 보이게 해요. 파란색이나 회색 같은 경우 후퇴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당의 인테리어에서는 따뜻한 계열의 인테리어는 시간의 흐름을 천천히 가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차가운 계열의 인테리어는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가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하네요. 스위스 페피콘 교도소와
미국의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는 죄수복과 교도소 내벽을 분홍색으로 바꿔서 수감자들의 폭력적인 성향과 공격적인 행동을 줄였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송파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유치장도 파스텔 톤으로 꾸며놓았더니 들어오는 사람들의 난동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분홍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연두색도 심신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어 평화롭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일본 나라현의 소도시에서는 조용하지만 각종 범죄가 유난히 많았는데 가로등을 푸른색으로 바꾼 뒤에 범죄율이 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전국적으로 푸른 가로등이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 템즈강에 있는 블랙프라이어 브릿지는 종종 투신 자살 장소로 이용되었는데 검정색이었던 다리를 초록색으로 바꾼 후 자살률이 감소했습니다. 검은색은 사람의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초록색은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자살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컬러의 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15년 전에 잠깐 직장을 쉬게 되었어요. 쉼 없이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일을 쉬게 되었는데 그 쉬는 시간이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일을 쉬게 되면 그림도 그리고 소파 커버도 만들고 커튼도 만들고 이 미뤄두었던 일들도 하면서 좀 쉬어야지 하면서 신이 났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우울하고 잠도 오지 않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집안의 벽지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의 벽지가 연한 회색이었거든요. 집안에 있으면 항상 어둡고 축축하고 젖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인테리어 샵에 가서 벽지를 골랐어요. 색깔은 핑크색으로요. 핑크색 배경에 귀여운 토끼가 발레를 하고 있는 벽지와 핑크색 배경에 토끼가 고메탈을 쓰고 있는 벽지를 골라서 현관과 거실과 안방에 한 면씩을 도배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샵에서는 유치하다고 저를 말렸어요. 사모님,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유치합니다. 라고 저를 말렸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를 바꾼 후 저는 그 핑크색 벽지들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매일매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에너지 넘치던 저로 너무 빨리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핑크를 통해서 쉼 없이 일했던 육체가 안정과 돌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컬러가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컬러의 힘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강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 컬러의 활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나의 고유 컬러를 알아보는 컬러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 컬러를 직접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